네, 민주당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또 김 여사의 장신구 보석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네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예, 만장일치였습니까? 지난 9월 5일 의원총회에서 예. 김건희 여사에게 쏟아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 범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예. 당론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169명 전원이 동참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예, 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나요? 특검법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수사 대상인데요. 예.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위조한 사건, 또 세 번째로는 코바나 컨텐츠 대표로 재임하면서 미술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부근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후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 뇌물로 보이는 후원이 늘어난 문제, 이런 문제들 세 가지를 수사 대상과 범위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논문 표절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이 특검법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예, 논문 표절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뭐 국정조사나 뭐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실 방법입니다. 그럴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예.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사건은 그동안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계속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주 노골적으로 덮어주려고 하고 있고 예. 검찰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흐지부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논문 베껴쓰기 표절 의혹이 그간에도 제기되었습니다.만 수사 사안이 아니라 연구 윤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학의 판단들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거는 예. 조사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 이 수사 상황이나 기소가 될 것 같은 이 분위기, 검찰에서 계속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맞불 성격이 있는 겁니까, 특검법이? 글쎄 자꾸 맞불이라느니 방탄 특검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수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막아질 수 있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수사관도 아니고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법을 내고 또 특검이 도입되어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거나 기소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전혀 엉뚱한 것을 거기 갖다 붙여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을 뚜렷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치 공세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은 수사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또는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대응하고 이거는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하는 헌법의 원리대로 똑같은 잣대와 강도로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정치인에게는 가혹하고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서 억지 수사, 억지 기소를 하는 반면에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는 덮어주기, 감싸주기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 그 다음에 혹시 대통령 거부권 그 과정이 이번 정기 국회 때 이게 그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범죄 혐의가 분명하고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대단히 미흡하다면 그간에도 여야의 합의로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그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눈감아주고 또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을 비호하려고만 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 또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 대통령의 아내에 대한 수사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노골적인 이해 충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또 더구나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사시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노골적인 이해 충돌을 감수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그 착용했던 보석 그 목걸이 뭐 브로치 장신구 관련해서는 고발을 했잖아요. 이게 재산신고 누락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공직자 재산 공개에 관한 법에 따르면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귀금속 보석류들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 있어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 귀금속 보석류가 크게 3점인데 그중에 2점은 지인한테 빌렸다고 하고 1점은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 보석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누구로부터 빌렸고 빌리는 데 따른 계약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가 충분하게 자료와 함께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했다고 하는 그 1점의 장신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실물을 공개하고 언제 어떻게 얼마를 주고 구입을 했는지를 밝혀야 하지요. 근데 그런 것을 밝히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국민의 의혹이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공개 누락이라고 보고 고발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쌍방울 그룹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검찰이 계속 이제 경기도청 압수수색,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거를 다 이렇게 연계돼서 뭔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어떤 의혹 때문에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파악된 게 혹시 있나요? 민주당이? 아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변호사비를 쌍방울에서 대납해줬다라고 하는 의혹인데 예. 그게 지난 대선 당시부터 문제가 되어서 고발되어서 진즉부터 수사하고 있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느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충분히 수사를 했으면 수사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간 끌기로 또 흠집내기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의원님 판단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게 총선까지 계속 갈까요? 앞으로 4, 5년 동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판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런 증거가 더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말 그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신속하게 수사를 받아서 결과를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일은 이렇게 있고 정기국회는 또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또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법안들 꼭 처리돼야 되겠다는 법안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 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매우 많습니다. 저희들이 국회가 문을 열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생우선 실천단이라고 하는 것을 거당적으로 구성해서 현장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도출되고 또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필수 민생 과제들을 모두 22개 과제로 압축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22개 민생 입법만큼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도록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되겠다고 하는 노란봉투법, 또 중소기업들이 제품 원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손해와 적자를 감수하고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또 화물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아쉽습니다. 예,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